안녕하세요. YP스페이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적 파티션입니다. 욕실 파티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저에게 친숙한 유리 파티션이고 또 하나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조적 파티션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조적 파티션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적 파티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벽돌 쌓아 벽체를 만든 후에 탈로 마감한 파티션으로 유리 파티션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유리 파티션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주기도 하는데요. 유리 파티션은 아무래도 소재가 유리다 보니까 실수로 쳐서 깨질까봐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물때가 잘 끼다 보니까 청소하기가 까다롭죠. 이런 유리 파티션의 단점이 없는 게 바로 조적 파티션이에요. 예전에는 호텔에서 자주 봤는데 이제는 많이 대중화가 돼서 가정집에서도 많이 보이는 편이죠. 이 조적 파티션도 유행처럼 반짝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유행을 타는 건 대부분 디자인이고 이것처럼 기존 시공 방식에 단점이 사라지고 장점이 커지는 방식은 유행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더라고요. 이 조적 파티션은 시공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욕실 크기에 따라서 조적 파티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가 조적 파티션이 불가능하고 추가 공사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조적 파티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욕실 공간의 길이가 적정 수치보다 작을 때예요. 많은 분들이 조적 파티션은 내가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욕실이 매우 작을 때예요. 유리 파티션은 두께가 얇아서 작은 욕실에 설치해도 공간에 영향이 없지만 이 조적 파티션은 두께가 있어서 작은 욕실에서 시공하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돼요. 샤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조적 파티션을 최대한 얇게 세우면 좋은데 아무래도 벽돌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본 벽돌의 두께가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시공자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조적 파티션의 두께는 100mm 정도예요. 만약에 파티션의 매입 선반까지 원하시면 150mm 정도까지 두꺼워져야 돼요. 이 100mm, 150mm가 거실이나 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없는 숫자일 수 있는데 욕실같이 작은 공간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더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생활할 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는 수치거든요. 일반적인 샤워 공간은 보통 800에서 900mm 정도는 필요한데 대부분의 욕조는 750mm 정도예요. 이미 치수만 봤을 때도 욕조 공간만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적 파티션을 바로 시공하면 샤워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조적 두께가 100에서 150mm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욕조를 철거하고 바로 조적 파티션을 세우게 되면 600에서 650mm 정도만 샤워 공간이 나온다는 건데 이 공간은 포세린 타일 한 장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는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때 팔을 벌리게 되는데 이 공간 안에서 샤워를 하게 되면 계속 팔을 벽에 부딪히게 되죠. 이렇게 샤워 공간이 확보가 안 될 때는 세면기와 양변기 공간을 침범해서라도 조적 파티션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작은 욕실은 기존의 세면기와 양변기 공간이 너무 작아서 추가로 줄여나가는 게 불가능해요. 양변기도 그렇고 세면기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최소의 크기가 있는데 작은 욕실은 현재도 최소 필요 공간에 가깝다 보니까 조적 파티션을 위해서 내어줄 여유 공간이 없어요. 결국 억지로 조적 파티션을 시공하게 되면 양변기나 세면기 어느 한 곳에서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욕실이 너무 작으면 조적 파티션 시공을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로 조적 파티션이 가능하지만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샤워 공간 안에서 치수가 부족할 때는 세면기와 양변기 공간을 조금씩 빌려와서 조적 파티션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요. 물론 욕실의 전체 길이가 부족할 때는 이 또한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욕실은 양변기와 세면기 둘 다 최소 필요 공간보다는 조금씩 여유가 있어서 이동이 가능해요. 이 둘을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세면기 벽면의 냉호수 배수관은 세면기의 형태에 따라서 가려지기도 하고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려지는 타입의 경우에는 세면기 안쪽 공간 안에 수도가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세면기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설비 작업을 통해서 배관을 옮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배관이 노출되는 세면기의 경우에는 배관 이동 작업이 필수는 아닐 수 있지만 세면대와 배관의 중앙이 맞지 않으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배관 작업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양변기는 배수관이 워낙 두꺼워서 위치를 이동하려면 파이프 연장 작업 외에도 바닥을 크게 까내야 하는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깊게 파다 보면 아랫집 천장 전기선로를 찢게 되거든요. 조적 파티션이 세면기와 양변기 공간을 침범하면 무조건 배관 공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세면기와 샤워 공간 사이에 공간이 충분한 경우나 욕조 측면에 턱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배관 작업 없이도 조적 파티션이 가능해요. 양변기 이동 또한 5cm까지는 별도의 설비 작업 없이 이동이 가능해서 저희는 최대한 추가 작업 없이 조적 파티션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계산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공사도 공사지만 바닥 배관을 이동하게 되면 욕실 전체 바닥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 단점도 생기거든요. 이 외에도
준공 당시에 샤워부스로 되어 있는 욕실은 일반 욕조 크기보다 더 여유있게 형성되어 있어서 조조 파티션이 바로 시공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상적인 샤워 공간인 800에서 900mm까지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상황에 따라 샤워 최소값인 750mm까지 줄여서 시공하기도 해요. 이처럼 욕실 크기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추가 공사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어떤 추가 공사도 없이 그냥 조적 파티션 시공이 가능하기도 하죠. 추가 공사를 해서라도 조적 파티션을 시공하면 좋겠지만 어떤 분은 하고 싶으셔도 완전히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현재 조적 파티션을 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다가 막상 나중에 시공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속상할 수 없거든요. 혹시나 현재 욕실이 매우 작다고 느끼신다면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하기 전까지는 중립 상태로 놔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